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작품은 고려가요 만전춘별사입니다. 이 만전춘별사는 총 6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문을 먼저 읽고 제 강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만전춘별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자, 고려가요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고려시대에 불린 가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삼음보라는 이 전통적인 율격과 연이 나누어져서 연장되는 분연체의 형식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후렴구가 잘 붙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려 가요에서 가요는 노래이기 때문에 흥을 위해서는 이제 후렴구가 쓰이는데 이 만전춘별사 같은 경우는요. 우선 후렴구가 없다. 이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는 이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 가요에서 또 이제 조선에 가면 시조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옵니다. 이제 고려가요와 시조는 당연히 양립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조선시대 때 불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창작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조가 언제쯤 나왔냐라고 하면 고려 말쯤에 시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의 전성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인데 이 시조라는 갈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많은 국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궁금해할 수 있죠. 바로 이 만전춘별사의 그 특징이 후렴구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특정 연을 보면은요 2연과 5연이 반복되는 구절을 제외하면 시조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시조가 창작됐겠구나 알 수 있는 그 흔적이 바로 만전춘별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만전춘별사의 내용을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여기 만전춘별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현대어로 이제 제대로 해석되어 있는 그 본이 있고 약간의 이제 중세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전문이 있는데 저는 약간 중세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해주는 것을 잘 보고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연 보면은요. 얼음 후의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이렇게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얼음은 뭐냐? 이제 중세국어에서는요 이어적기를 써서요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끊어적기를 얼음이라고 합니다. 우희는 뭐냐면 위에 얼음 위에 댄잎자리는 뭐냐면 이 댄잎자리는 대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차가운 잠자리인 거예요. 뭐 여름이야 대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잠자리를 만들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잎이 엮어진 그 잠자리가 엄청 춥겠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자 굉장히 추운 상황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같이 누우면 얼어 죽을 망정. 이거 뭐겠어요?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봐서 님하고 나하고 얼어 죽을 망정.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정든 오늘 밤 더디새우시라. 이 정이라는 거는 이 중세 국어, 고전문학 배울 때 이 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코파이 정 하면은 너와 나의 정신적인 그런 끈끈한 우애, 사랑 이런 것을 현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세 때 또는 이제 고전문학에서 이런 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보다 보면 남녀가 정을 통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남녀 간
육체 간의 그런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한 단어 중에 하나죠. 중세 때 또는 고전문학 때. 그래서 임하고 나하고 사실 같이 누워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면은 정을 통하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오늘 밤이 더디게 새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든 오늘 밤 더디게 새우서 더디게 새우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이 임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바로 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 이거는 차가운 속성을 가졌고 또 정든 오늘 밤은 뭐냐면 남녀간의 육체가 뜨겁게 두 사람이 막 끌어안고 감정이 뜨거워지면은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차가움과 뜨거움에 뭐가 일어나냐. 대조가 명확하게 보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역시 강조. 뭐가 강조? 나 임과 헤어지기 싫은데 임에 대한 사랑의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연 보면은요.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경은요. 뭐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두 번 한자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어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는 이거는 뭐야? 외로울 거야. 근심 어린 외로운 잠자리에 어느 잠이 오겠냐. 여러분 걱정 있을 때 누워있으면 잠 잘 안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한자성어로 막 뒤척뒤척한다 해서 전전반측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우리가 고전문학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요. 이 화자가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알아요. 왜? 나 외롭잖아. 그러니까 이미 생각나서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서쪽 문의 창을 딱 열었어요. 열으니 그 다음에 도화가 달하는 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벚꽃 피는 날에 데이트하고 또 봄이 오면 사랑 노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지금 외로운 잠자리인데 이렇게 복숭아꽃이 막 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 정서랑 이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되냐? 대조가 돼요. 역시 여기서도 이 근심 많은 나의 상황과 이 도화가 어떻게 되냐? 대조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연, 2연 모두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화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도화는 이 꽃은 시름이 없어요. 시름이라는 건 이 사람이 걱정을 얘기하는 거야. 걱정이 없어가지고 이 소가 뭐냐 웃을 소자예요. 소춘풍 하나다. 봄바람에 웃는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봄, 바람에 이게 웃을 소자. 그리고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도화랑 화자의 상황이 대조가 되는데 시름이 없어갖고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자의 가슴이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화자가 외로운 건 임한테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버림받은 나를 비웃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정서를 보고 자조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까지 심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연과 2연 비슷한 정서였고 자 3연 보세요.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연익경 넋이다니. 자 여기도 역시 반복이 되고요. 벽이시년이 뉘러이시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난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나왔냐면 정서의 정과정에 그대로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정서 정과정에서 나온 구절인데 여기서 표절한 거예요? 뭐 지금은 저작권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시대니까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 가요잖아요. 그리고 정서의 정과정은 이게 그 임금이긴 하지만 임을 기다림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애타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서의 정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연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서의 정과정이랑 이 부분 같이 엮어가지고 상관관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의 정과정이랑 엮어주세요. 내가 죽어서 넋이라도 님과 한데 연잇은 함께 지내다예요. 경여기다니 이 모습을 생각했는데, 내가 죽어서도 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벽이시년이는 뭐냐면 우기시더니, 네가 뉘러시니까는 누구였습니까인데, 여기서 이제 맥락을 보면 정서의 정과정에서는 정서가 임금에게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의미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었는데 내가 뭐 나쁜 사람이다 또는 헤어져야 된다고 우기시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하나를 배우면 정서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계속해서 임에 대한 사랑.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오라 아련 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라가 뭐냐면 오리야예요. 옛날에는 오리를 오리라고 한 것 같아요. 오리야 아련, 이건 뭐냐면 어리석은 비오라, 이거는 비오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도 같이 볼게요. 여흘란 어디 들고 소에 자라온다. 여울은 어디 두고, 이 소가 뭐냐면 연못이거든요. 연못에 자러 오니 이거예요. 자러 오니, 옛날에는 니은다가 의문형이었어요. 소콧 얼면 여흘도 조훈이. 자, 연못이 얼면 여울도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여기서 오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임을 가리킵니다. 임. 그러면 여울은 누구냐면요, 여기서 화자예요. 자, 지금 느낌이 오셨나요? 자, 이 오리라는 이 님이요, 이 오리는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놔두고 여울이라는 곳을 놔두고 어디로 왔어요? 연못으로 자러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울인 나는, 이 오리가 연못에 갔다는 건 여기서 연못은 다른 여인, 그러니까 소는 여기서 다른 여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여인과 너 자고 오니?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리라는 이 임은 굉장히 방탕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가의 여기서 특징이 나오는데, 조선시대처럼 여성들이 막 정숙하고 막 절제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고려시대는 그 인간의 정서, 특히 여성의 정서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노골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 오라, 소, 여흘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못이 얼게 되면, 연못마저 얼면 또 여울도 좋다, 또 여울한테 올 것이냐 라고 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한테 마음대로 가서 이 여자 마음 변하면 또 나한테 쉽게 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연 유견을 보면요, 이게 만천춘변사가 5연까지 있다 또는 6연까지 있다 두 가지 의견인데, 어떤 의견에서는 이제 5, 6연을 한 년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료에서는 5연, 6연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볼게요. 자, 5연. 남산의 자리 모아 옥산을 베어두어. 이거는 남산의 자리를 봐서, 이거 뭐냐면 역시 잠자리예요. 임과 정을 통하는 그 자는 자리요. 그리고 옥산을 베고 누워.
자, 남쪽 산은요, 굉장히 따뜻한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옥으로 만든 베개를 베고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따뜻한 산과 이 옥으로 만든 베개 굉장히 비싸고 귀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남산과 옥베개를 벤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인과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이 행복하다라는 이런 과장법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수산 니브라네. 자, 이 금수가요, 여러분, 금수가 한자로 비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불로 산을 만들어서. 자, 남산도 따뜻한데 비단 이불로 만든 산처럼 만든 이불 안은 엄청 따뜻하겠죠. 자, 거기 이불 안에 뭘 넣냐? 사양각시를 안아 놓어. 자, 사양각시는 뭐냐면, 이 사양이 뭐냐면 향이 나는 주머니라고 해요. 근데 이 향 나는 주머니를 예전에 여성들이 목에 걸고 다니거나 또는 몸에 소지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산의 자리보아 옥산을 베어 누워 금수산 니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 누워. 이거 역시 반복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아름다운 여자랑 이렇게 아름다운 잠자리에서 자는 거 굉장히 향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노골적이고 태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 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접촉 이런 걸 아주 과감하게 표출을 했는데 이게 조선에 오면서 유교로가 강해지면서 이게 많이 변하게 됐죠.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식으로. 약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이거는 사양이든 향기로운 이 가슴을 내가 맞추고 싶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뜨겁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가슴을 서로 맞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견은요,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자, 아소니마 원대평생의 여일살 모르옵세 라고 돼 있는데, 아소니마,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 우리 요거 뭐라고 나와요? 바로 감탄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대평생의, 이거는 평생 영원한 대라는 걸로 영원히 여희다가 뭐냐면 이별하다란 얘기예요. 이별할 줄 모르옵세, 모른다. 그래서 인과 대한 영원한 사랑 이런 걸 얘기합니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분연체이기 때문에 1, 2연까지는 연결성이 있는데 3연 따로, 4연 따로, 그 다음 5연 따로, 6연 따로 이런 식으로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는 공통적이지만 지금 화자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가요는 각 연이 이렇게 구전되다가 서로 합성되고 삽입돼서 불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노래를 궁중에서 소각가사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2연과 5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되는 구절을 빼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제외하고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시조 형식에 근접해요. 자, 보면요.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서경을 여러하니 도화가 바라는다. 도화는 씨름없어 소춘풍하난다. 이런 식으로 사음보로 돌 수도 있고 또 이게 3장 6구 45자 3장 6구 45자라는 이 시조 형식과 굉장히 근접한 게 바로 2연과 5연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도 남산의 자리보아 옥산을 베어누워 금수산 니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아누워 약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한 굉장히 시조와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고려 가요에서 시조로 넘어갈 때 요 과도기에서 고려 가요가 붕괴되는 모습, 고려 가요가 붕괴되고 이제 시조의 기원이 된다라고 보는 이 견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고려가요의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이 남녀 상열지사의 또 다른 작품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쌍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곡 같은 이런 주제를 담은
대표적인 고려가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만전춘 별사 요거 제대로 한번 공부해 놓으면 다음번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